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해방군보 지지문 3편, 오히려 대충, 시진핑 더 위험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학 관영매체 침묵은 공격, 환호중생까지 나왔다. 중국인 유튜버 박수학은 최근 생방송에서 중국 군 관련 매체로 알려진 해방군보의 보도 흐름을 거론하며 겉으로는 시진핑 지지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오히려 무시하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박수학은 최근 뉴스가 너무 많아서 중국어 생방송을 하고 바로 한국 쪽으로 생방송을 시작했다며 지금은 계속 시진핑 상황을 집중해야 한다며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는 해방군보와 관련해 시진핑이 거의 2주일 정도 기다렸는데 토요일 한 문장이 나타났고 어제도 하나, 오늘도 일면에 또 나왔다. 연속적으로 3편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지지 문장 3편이면 완전히 시진핑이 이기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완전 망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수학은 특히 날짜를 들어 24일 나온 첫 번째 문장은 특정 세력을 완전 비판하는 수준이었는데 31일 문장은 그보다 많이 약해졌다며 어제 문장도 이름 한번 언급하고 끝이다. 듣기 좋은 얘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에서 좀 지지해달라, 문장 작성해라 압박을 하는데 밑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대충 쓰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박수학은 해방군보 보도에서 나온 사자성어도 언급했다. 그는 거기서도 호화의 유유총시험, 원문 발음 그대로인 이 같은 표현이 나온다며 이를 환호중생, 깃을 바꿔 다시 태어난다로 설명했다. 이어 그걸 시진핑을 바꿔서 다시 태어나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 지금 난리 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흐름을 사장님이 앞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는데 밑에 사람은 박수를 안 친다. 사장이 답답하니까 옆 사람에게 박수치라 시켰는데 주변 눈치 보느라 어색하게 박수치는 느낌에 비유했다. 이어 오늘 일면 문장을 보니 더 충격적이다. 대놓고 무시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수학은 자신이 체감하는 수위 변화를 점수로도 표현했다. 그는 24일 문장을 100점이라 하면 31일은 50점, 어제는 20점, 오늘은 10점 정도라며 내가 봤을 땐 대놓고 시진핑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방군보뿐 아니라 중국 관영매체 전반의 침묵도 강조했다. 박수학은 24일 포함해서 10일 정도 지나갔는데 신화통신, CCTV, 인민일보, 군대 등 중국 정부가 아무 소리도 없다며 공산주의 나라에서 침묵은 안 된다. 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공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침묵하는 상황이 시진핑에게 너무 무서운 화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수학은 시진핑은 밑에서 누가 박수 안 치는지 다 안다. 그래서 더 심하게 숙청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숙청을 하면 할수록 주변이 더 싫어하고 반대가 강해져서 다시 더 숙청하는 악순환에 들어간다. 이미 들어갔다고 말했다. 다만 박수학은 일부 소문성 정보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중국 전직 정치인으로 언급한 인물들의 숙청 설등을 거론하면서도 확인 못했지만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내부 상황이 심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 후반에는 대만 문제와 전쟁 가능성도 언급됐다. 박수학은 시진핑 집권이 유지되면 전쟁이라며 대만을 건드리면 미국과 싸우는 것과 같다. 군대 사람들은 왜 당신 때문에 죽어야 하냐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 기준으로는 시진핑은 이미 끝났고 지금은 시간 끌기라면서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끝은 사망이나 관영매체의 공식 발표 같은 가시적 사건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겉으로는 지지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비어있고 수위는 계속 낮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산국가에서 가장 무서운 신호인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건 단순한 뉴스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권력 내부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로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장유샤 부주석과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 숙청 이후 중국 핵노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고위직 숙청이 다반사이지만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는 중국에서 장유샤는 시진핑을 빼면 인민해방군 실질적 지휘탑이고 류전리는 한국의 합참의장 격으로 군을 총괄해온 직책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를 통해 군심,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통해 당심이 종종 불거져 나오고 이를 인용한 중화권 매체들에서 중국 권력 내부의 속사정이 조금씩 읽히고 있다. 베일에 가려진 장유샤 류전리 전광석화 숙청 과정,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가 나서 구금 상태에서 조사한 뒤 혐의를 확인하면 쌍계, 당적과 공직 박탈 처분과 함께 검찰에 넘겨 조사 후 기소토록 한다. 이 시점에서 중국 고위직의 비리 혐의가 공개된다. 그러나 장유샤 류전리 상황은 이와 달랐다. 중앙기율이 국가감찰위가 아닌 국방부가 나서 숙청 사실을 공개했으며 이 때문에 그 이전의 체포 상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장유샤 류전리 체포 숙청과 관련해 권력 암투설이 제기된 직접적인 배경이다. 두 인물이 어떻게 체포됐는지는 중국 당국이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철통 봉쇄하는 가운데 숨바꼭질 소문만 무성하다. 장유샤가 지난달 17일 베이징 하이댕구 소재 인민해방군 전용 호텔인 징시빈관에서 군병력이 아닌 공안 경찰들에게 체포됐다는 설에서 지난달 19일 장유샤가 경호원 4명만 대동한 상태에서 매복 공격을 받아 붙잡혔다는 이야기까지 들리지만 공식 확인된 것은 없다.
이런 가운데 장유샤가 작년 11월 러시아 방문 때 시진핑이 류절리를 만나 승진을 거론하면서 회유했다는 썰도 돈다. 류절리를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승진시키고 장유샤를 제거하려 했으나 류절리가 강력하게 거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진핑과 동행했던 차이치 당 중앙판 공청 주임과 류절리가 격한 다툼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 장유샤 류절리 제거를 위한 작업이 수개월간 초읽기에 들어갔다가 지난달 전격적인 체포 조치가 있었고 두 인물에 대한 숙청 발표를 당 중앙기율이 국가감찰위가 아닌 국방부가 나서게 됐다는 추론도 나온다. 사실 장유샤는 당 중앙군사위 수석 부주석으로서 인민해방군 최고사령관인 시진핑의 이은군 2인자라는 점보다는 시진핑의 인민해방군 장악을 뒷받침해온 대부격이라는 점에서 그의 숙청이 갖는 파장이 지대하다는 평가다. 특히 시진핑은 2016년 2월 장유샤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아 인민해방군을 7대 군구에서 5대 전구로 개편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재편이 아니라 육군 중심 방어체계에서 육해공군, 로켓군 4개군의 합동작전이 가능한 현대적 공격형 군대로 전환한 대대적 조치였다. 무엇보다 인적 쇄신이 되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인민해방군 내 반발이 컸으나 장유샤를 통해 이를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대만 매체를 중심으로 장유샤가 시진핑이 주창해온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의 대만 무력통일 목표 전략에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시 말해 이는 시진핑이 깃발을 들고 나아갈 중국 군사 전략 방향과 관련한 근본적인 의견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거중 조정이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장유샤는 물론 앞서 숙청된 리상프 허웨이둥은 1979년 중국 베트남 전쟁 참전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내에서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전해왔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쟁 초기 이후 베트남군의 시종일관 고전의 인민해방군의 무력함을 고스란히 드러낸 전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2024년 1월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 서부의 대규모 미사일 사일로 단지에서 연료 대신 물이 채워졌는가 하면 미사일 자체가 발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대규모 숙청이 있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인민해방군의 전쟁 수행 능력이 상상 이상으로 부족하다는 것으로 장유샤 등은 이를 근거로 2027년 대만 무력통일 목표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사회는 무엇보다 리상프 미아오와 허웨이둥 3인에 대해 부패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서 장유샤 류절리에 대해 부패 혐의 이외에 그 이상의 중범죄 혐의가 거론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반역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대 전구로 운영되는 인민해방군의 예산 자율성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부패 혐의 적용은 부패 단죄도 될 수 있지만 정적 제거 수단으로서도 용이하다는 지적이다. 장유샤 류절리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통상 부패 혐의 때 쓰는 표현인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부는 지난달 25일 사설을 통해 부패 혐의 이외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 제도를 짓밟고 훼손했다고 썼다. 모든 군사 문제에 대해 절대적인 최종적인 결정권을 쥔 시진핑을 유린했다는 표현이다. 현재로선 그 작업이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 7인 체제는 내년 말 21차 당대회 때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가 시진핑 장성민 2인 체제로 가동되는 상황에서 인민해방군에 대한 통제 부족으로 우발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대만에서는 장유샤 류전리 숙청 이후 대만 해협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정리해보면 지금 중국에서 보이는 신호는 하나같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관영 매체에 한 줄 안 나오는 이름 하나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침묵. 이게 지금 중국 정치의 가장 위험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정성산 TV는 앞으로도 중국 권력 내부의 흐름, 군의 움직임, 관영 매체의 신호들을 계속해서 팩트와 맥락 중심으로 추적해드리겠습니다.